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눈을 떴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잠자리에 드시기 전에 어쩌면 미국 증시가 빠지고 있어서 주가는 내릴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오늘 아침에 미 증시의 성적표를 받아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하락하는 폭이 컸고요. 특히 다우지수가 굉장히 음봉이 컸죠. 그러면서 또 나왔던 얘기가 제임스 블라드 세인트 루이스 연방 총재의 이 발언. 그러니까 결국 내년이죠. 내년에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충격파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결론적으로 한다면 조기 금리 인상설 때문에 미증시가 급락을 보여줬습니다. 자, 과연 우리는 이런 상태 속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팩트 체크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이 지난번에 나왔던 수요일 날 나왔던 연준의 점도표 내용입니다. 이 점도표 내용도 아시다시피 결국 이런 내용들이에요. 각각의 개인들의 의견, 그러니까 일종의 연준 위원들의 여론조사다라고 얘기하는 게 낫겠죠. 야, 한국 금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각자 자기 의견들을 표시해봐라는 겁니다. 그래도 오늘 아침에 주가가 왜 이렇게 먼저 급락 줬는지 그것부터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릴 것이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7명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7명은 어디서 온 7명이냐면 이미 이 앞에 3월, 6월, 9월, 12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연준은 1년에 8번 분기마다 2번씩 FOMC를 하죠. 근데 분기마다 어떤 걸 하냐면 점도표를 찍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점도표를 찍었던 것이 3월 달에 점도표를 찍었는데 그때 4명이었거든요.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사실 우리가 먼저 냉정하게 그러니까 주식을 투자한다 안 한다 이전에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아니면 경기 회복 속도라든지 이걸 보면 사실은 금리를 좀 올리는 것이 앞당겨질 수도 있어라는 얘기는 사실은요. 꼭 연준 위원이 아니더라도 이건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도 이거 금리 좀 빨리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사실 누구나 다 같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상설이 나오는 것은 역시 인플레이션입니다. 인플레이션인 것은 뭐냐면 순간적으로 잠깐 동안 물가가 몇 번 올랐다고 해서 인플레이션을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개념은 어떤 거냐면 물가가 일종의 추세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만 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즉 하반기에도 물가가 올라가고 내년에도 물가가 올라가고 이렇게 추세가 탔을 때 그것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4명에서 7명 늘어났다는 것은 그렇다면 연준 위원 중에서 이제 현재 인플레이션이 그동안에 얘기했던 제롬 파웰의 얘기와는 다르게 이 인플레이션이 어떤 그러니까 물가의 지속성을 갖는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느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연준에다가 줄을 댈 수 없으니까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연준 내부에서도 어떻게 보면 약간 내분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뭘 보고 알 수가 있냐면 점표가 딱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다시 돌아가서 지난 수요일 날 제롬 파웰이 한 발언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제롬 파웰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점도표에서 이게 나왔지만 결국은 이거는 말 그래도 우리 예전에 얘기한 대로 한다면 아직까지는 중간값 이하죠. 중간값 이하라는 것은 18명 중에서 아직 가반수가 되지 않은 중간값 이하의 부분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금리 인상이 빨리 다가올 가능성은 작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 아침에 만약에 이걸 뒤집어서요. 주가가 거꾸로 급등을 줬을 때 누구냐면 여기에 7명의 점을 찍지 않았던 사람들이 만약에 인터뷰나 이걸 했다면 주가는 반대 방향이 됐겠죠. 금리는 아무래도 올려도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조짐이 있지만 아무리 빨라도 2023년도에 올릴 것이다. 즉 여기에 찍지 않았던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최소한 2023년도 이후에 찍었던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인터뷰했다면 오늘 주가의 움직임은 반대로 움직였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혈령 비혈령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식의 내용이니까 아침에 여러분 너무 일어나셔서 너무 충격적으로 또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제 아는 거죠. 사실 누가 Who are you? 너 누구니 도대체? 너 누구야? 몰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바로 제임스 블라드 당신이 찍었구나라는 걸 안 것뿐이다라는 겁니다.
크게 놀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사실 먼저 해봅니다. 그리고 이거 누가 봐도 삼척동자 누구나가 봐더라도 금리 인상은 좀 앞당겨줄 수 있어라는 얘기고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만만치 않게 이제 내분이 벌어질 수 있구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우리가 이걸 뭐 무시하거나 그건 아니죠. 무시하겠지만 현재 주가는 돈빨로 주가가 올라갔는데 예전에 여러분께 그런 말씀 한참 드렸어요. 돈빨로 올라갔는데 다음에 경기빨로 올라갈 때 이 중간에 어떤 그 과정이 보인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 드렸죠. 아줌마 여기 계산서 주세요. 라면 장은 끝난 거고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먹었는데 고기가 너무 맛있어요. 뭐 마블링도 좀 섞여 있고 너무 고기가 살살 녹아요. 그러면 계산서 주세요가 아니라 이모 여기 불판 좀 갈아주세요 개념이 결국 지금 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지금 제임스 블러드 그동안에 우리한테 긍정적인 메시지도 뿌려줬던 이 사람이 여기 7명에 속해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둘기파적인 발언했던 사람 중에서 매파적으로 일어난 사람이 있다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충격은 충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어차피 금리를 올려놔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가을에 추수를 하게 되면 창고에다가 곡식을 쌓아놓죠. 왜 곡식을 쌓아놓습니까? 곡식을 쌓아놓은 다음에 겨울에 그것을 생산할 수 없을 때 그걸 갖다 써먹죠. 제가 몇 번 많이 비유하지만 우리가 사막을 건널 때 낙타, 영양분 어디다 쌓아놓냐면 양쪽 혹에다가 쌓아놓고요. 제가 맨날 통통 펭귄하는데 펭귄은 배에다 쌓아놓고요. 우리도 여러분들 먹을 막 먹고 그러면은 이 음식을 우리가 보통 다이어트 할 때 끼니를 거리지 마라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왜냐면 사람이 자꾸만 끼니를 거리다 보면 몸에서는 반응한다는 거죠. 이 몸은 음식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간헐적으로 중간에 어딘가는 금식을 두르지 않는구나. 그럼 내가 영양분이 들어왔을 때 어딘가 비추게 되는구나. 그런 과정에서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해서 여기가 됐던 아니면 여기는 우리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죠. 그죠? 이렇게 이것은 만의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 비축률을 쌓아놓듯이 아니면 여러 가지 뭐 금리나 이런 부분들 여유롭게 쌓아놓고 그 다음에 위기가 생겼을 때 다시 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할 것들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불판을 옮길 때 다시 말해서 돈발로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유동통을 없애고 실적 상승 바뀔 때는 어차피 장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다가 우리는 이미 우리는 미국보다도 우리가 보통 금리를 내릴 때는 미국이 먼저 내려도 아무 상관이 없죠. 환율이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연결돼서. 하지만 이 앞에 이주열 총재 앞에 전임 총재에서도 나타났듯이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금리를 내릴 때는 미국이 먼저 내리고 우리가 나중에 내는 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금리를 올릴 때만큼은 우리가 먼저 올릴 때도 있더라라는 겁니다. 다만 이것이 과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거와 연결됐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결국은 제임스 블러드가 2020년도에 금리 올릴 수 있다 그러는데 정말 진짜 올린다면 언제 정도 올릴까요? 그래서 미국은 내년에 2022년 내년에 11월 달에 미국은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로 파일은 어차피 임기가 갈리죠. 그럼 과연 언제 금리 올릴까 했을 때는 주로 많이 바라보는 게 그러니까 여기 7명이 찍었다고 할 때 언제 정도 올릴 것이가 할 때는 12월 달 그러니까 중간 선거가 끝난 다음에 올리지 않겠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글쎄요. 참 어려운 얘기이기도 합니다. 과연 우리 이주열 총재는 내년 3월 달에 선거가 있는데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이제 막 싸우겠죠. 지금도 보시면은 부총리하고 이 여당 야당 뭐 의원끼리 의견에 달려서 막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제롬 파월은 역시 이쪽이고요. 여전히 비둘기파 쪽으로 가겠다라는 쪽이고요. 하지만 오늘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 루이스 총재 같은 경우는 저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 방송 다음 주에 그 이후에 누가 방송에서 나와서 인터뷰에 따라서 이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말 그대로 순간적인 급락은 급락이지 그 사람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는 겁니다. 자, 일단 먼저 우리가 지난 5일 동안의 주가 행보입니다. 이렇게요. 주가 행보를 보시면은 나름 견조했죠. 특히 목요일 날 그 충격을
장중 아래꼴 달고 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 어느 정도 충격을 받아내는 모습을 주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주가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오늘 미국 주기가 빠지니까 어차피 월요일 날은 우리가 좀 대비는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현재 주가 흐름으로 봤을 때 하단에 보면 흘러가는 걸 보면 약간 여기다 기초 분석을 가미해서 본다면 이게 정별 구간에 있을 때는 밑으로 훅 빠지는 것이 아니라 빠졌다가 다시 튀겨 올라간다는 거죠. 다만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각도가 어떻게 조절받느냐는 다음 주에 봐줘야 됩니다. 얘가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 알겠는데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그 밑으로 갈 때는 저점 매수는 사실인데 이게 종가상 봤을 때 이렇게 훅 빠져버리면 다시 올라올 때는 V자형이 되기 때문에 앞에가 단기적이나마 고점의 현상을 줄까 좋겠고요. 만약에 빠지는데도 여기 이런 식으로 그냥 장주 훅 빠지지만은 아래꼴 달고서 종가상 견제한 모습을 준다면은 역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가 되기 때문에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특이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눈에 들어오실 것 같아요. 지난주에 장을 보시면 코스피도 나름 괜찮았는데 지난주에 보시면 코스닥이 비교 불가하죠. 물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코스피가 먼저 이미 코스피는 사상 최고치를 이미 돌파한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코스닥은 아직까지는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지 못했죠. 다시 말씀해서 키 맞추기 게임. 상대적으로 덜 갔기 때문에 키 맞추기 게임도 있지만 그렇게 그냥 판단하기에는 주가 탄력이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좀 더 강하게 형성되는 모습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Why? 도대체 왜 보통은 여기가 먼저 올라가는데 이게 먼저 많이 올라갔다가 치더라도 여기가 제법 강한데 너가 왜 그러냐라는 겁니다. 그건 오늘 아침에 마감된 시장에서도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겠는데요. 똑같이 두드려맞아도 다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음 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다음 장입니다. 제가 이게 오늘 아침엔 얘보다 좀 더 빠졌죠. 오늘 아침엔 다우지수가 이렇게 이거보다 좀 더 많이 빠졌고요. 이것도 조금 더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아마 어제 이 데이터를 할 때가 아마 새벽 한 1시 반이 갔습니다. 아직까지도 둔팅 중에 족장이라는데 둔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목표가 어떻게든지 12시까지 하고 잠드는 게 목표인데 그래도 어제 3시까지는 밤 안 샜습니다. 그래도 2시에 무사히 넘겼는데 1시 반 정도 데이터입니다. 어쨌든 이미 그때 빠지고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난주에 최근의 주가 흐름을 잠깐 보십시오. 보통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어디를 듣던 뭐 유튜브든 어디를 듣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금리가 올라간대?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은행주 중심으로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아니면 리오픈 관련돼서 이 다우 쪽에 있는 종목이 올라가고 이 첨단 관련 종목이 있는 여기가 빠집니다. 그러면서 한결같이 얘기하는 게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나색에 있는 첨단 관련 종목 군단들은 미래의 이익을 끌어와서 쓰는 거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여기가 먼저 빠져.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교과서로는 상식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보시면 전혀 다른 현상이 생기는 거죠. 오늘도 다우지수가 더 많이 빠져 내려가고 주가 흐름도 이렇게 내려가고 있고 오히려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아니 금리 인상을 앞당긴다는데 왜 오히려 나스닥이 더 견조한 거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에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가 왜 그래? 그럴 때 역시 이럴 때 다음 장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의 리뷰입니다.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대략 데이터는 새벽 1시 반 정도의 데이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나머지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이 아직 물론 이 앞에 있는 고점대는 이 박스권의 고점대는 돌파하지 못하고 있지만 하단에서는 쭉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구글도 여기 위에는 약간 막혀있지만 최근에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 더 놀라실 것 같습니다. 보시죠. 지금 보시면 아마존은 오히려 말 그대로 V자형 상승을 주면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완전히 KTX하고 올라가듯이 강하게 위로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도대체 이런 현상들이 왜 발생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현상이냐면 오늘 결국은 악재로 미국 시장을 빠뜨렸던 제임스 블라드도 한 얘기가 있죠. 올해는 상당히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상당히 귀중한 한 해가 될 것이다. 그 근간은 뭐냐면 결국은 경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다만 그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나 가파르고 그에 따라서 인플레가 나타나기 때문에 문제지 결국은 경기에 대한 것들이 크다. 그럼 얘들이 올라가는 건 뭘까요? 이게 여기서부터 중요한 겁니다. 주가란 어떻게 움직이는 걸까요? 주가 안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걸 내부를 들어보면 어떻게 된 걸까요? 물론 주가란 금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상대적으로 이런 미래의 이익을 당겨오는 기업체들은 아무래도 손실을 보겠죠. 근데 사람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듯이 주가도 항상 호재와 악재가 공존하는데 그 호재와 악재 속에서 금리 말고도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경기죠. 다시 말해서 그 기업의 실제인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빅테크 기업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결국은 미국의 경기가 견조하다는 것을 또 누구나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경기가 이렇게 견조하게 갔을 때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업체들은 뭐냐 할 때는 그래도 빅테크 업체 종목군, 빅테크 이 업체들이 그래도 꾸준하게 금리가 올라가더라도 다 그거 내고 충분하게 성장할 가능성은 역시 여기에 있지 않겠느냐. 자, 금리 상승으로 만약에 경제적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결국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적으로 오늘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제임스 블라드 총리가 얘기했대로도 만약에 이 앞에 수요일 날 점도표상에서 2022년도에 금리를 올리는 것들이 만약에 지난번처럼 그대로 4명에서 4명이었다. 그리고 이게 아무 변화가 없었는데 만약에 그 얘기가 났다면 오늘 주가 급락할 때 이거 어떡하지? 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주가는 그 충격 때문에 빠지긴 내려가겠지만 근데 이미 더 7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리고 또 2023년도에는 7명에서 13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누군가가 사실은 비둘기파적인 성향에서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다가 매파 쪽으로 옮긴 사람이 있고 그중에 one of them 그 사람이 바로 Who are you? 제임스 블라드. 이 사람이었을 뿐이다라는 측면에서 너무 여러분들이 막 흥분하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요 뒤로 있는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 방금 전에 미국의 증시를 보셨잖아요. 유럽을 한번 잠깐 보시죠. 유럽을 보시면 두 개를 이렇게 붙여놔갖고 상승 각도가 별로 안 보일지 모르지만 어떠세요? 최근에 올라간 걸 보면 독일도 그렇고 프랑스도 그렇고 유럽 주요 국가들의 주가 상승이 제법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Why? 왜 미국보다 최근에 독일이나 프랑스나 이런 주가 흐름이 더 강할까요? 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 증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도 똑같이 영향을 받겠죠. 미국이 빠진 것에 비해서. 하지만 우리가 어쩌면 미국이 빠지는 것에 비해서 이제는 좀 덜 빠지는 거 아니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그동안에 오히려 처음에 미국이 돈을 풀었을 때 어떤 전망이 환 전문가들은 주로 채권 전문가들은 어떤 걸 많이 봤냐면 일반적인 상식적인 견해죠. 미국이 저렇게 돈을 많이 푸니까 달러의 약세일 거야. 근데 달러가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올라갔었죠. 이유는 따가랍니다. 그 나라의 돈가치는 그 나라의 경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돈을 그렇게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갔던 가장 큰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백신 효과가 미리 나타났던 거죠. 백신 효과가 미리 나타나면서 리오프닝 되고 이걸 렌터카 하나를 빌리려고 그러면은 줄을 한참 동안 서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최근에 물가 상승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던 거. 이 앞에 무려 반. 이번에도 3분의 1이나 이번에 물가가 5%가 갔을 때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줬던 것은 무려 7.3% 갔던 유스카. 우리가 보통 이제 조금 있으면 친환경차 나오면 여름 같으면 좀 기다렸다가 친환경차 쓰겠습니까? 아니면 팔아먹지도 못할 이 석유 이걸로 움직이는 차를 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차를 막 샀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 때문에 차를 가지고 운전해서 가겠다는 그것과 여행을 가겠다라는 것들이 겹치면서 그쪽에 굉장히 강한 것들이 모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알고 있는 교과서에 있는 것 갖고는 이 주식세상은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많은 경험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했던 실패에서 배우는 성공이라는 거죠. 미국에서 보니까 빅테크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가고 있어. 금리가 올라간다는데. 근데 미국보다 최근에 독일이나 프랑스 여기가 더 강해? 이건 뭐냐면 결국 미국이 갔던 길을 다른 나라들이 가고 있다. 백신 효과에 의해서 먼저 경기 회복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고 반영됐던 것이 같듯이 다른 나라들이 뒤쫓아가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어떤 수순을 받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부터 저의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타이틀을 보시면 바로 이겁니다. 조기 금리 인상설. 금리가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중간에는 불판을 가려야 되기 때문에 주가는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 금리 인상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주가가 급락을 줬어? 근데 사실 이게 앞서 설명드렸던 대로 전혀 몰랐던 내용이 아니라 4명에서 7명으로 늘었는데 이제 우리는 안 거죠. 그중에 한 명이 당신이었구나라는 걸 안 것. That's it.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거다라는 겁니다. 다만 주가 위치가 좀 높은 상태에 놓여져 있었고 생각보다 좀 빨라진다는 점. 그건 어차피 주장에는 좀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앞에 제가 몇 번 보여드렸죠. 마침 오늘 또 제가 10시 반이겠네요. 10시 반에 혹시 여러분 중에서 처음 들으시면 계실지 모르기 때문에 미국이 테이퍼링이라든지 금리 인상을 했을 때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시츄에이션이라고 그래요. 똑같은 상황이 나온다 하더라도 현재 시장의 에너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내려가는 것은 다시 밑에서 받아가는 저점의 찬스가 되는 거냐 아니면 쫓아가면서 갔다가 투매를 얹어야 되느냐 하는 것은 그걸 우리가 시츄에이션이라고 봅니다. 주가가 나타날 때 어떤 조건에서 제가 많이 비하는 것이 똑같은 감기 바이러스가 온다 하더라도 몸의 상태가 굉장히 강할 때는 감기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거죠. 그리고 몸의 상태가 약했을 때는 감기 바이러스가 오면 감기에 걸리듯이 과연 지금 완후보됨 7명 중에서 1명이 발언한 그 발언으로 이 시장이 꺾일 것인가라는 부분들은 또 데이터 갖고 얘기해야 되는 거니까 그건 제가 시츄에이션은 잠시 후에 끝난 다음에 10시 반에 유튜브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요. 자, 금리 인상설 미증시에 급락을 줬다. 그러면 금리보다 더 가로 열고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라스트 C는 바로 이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준비되셨죠? 자, 이겁니다.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을 먼저 찾아보시면 화면에서 잘 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은 여기 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여 위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뭐 이스라엘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킹덤이라든지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든지 뭐 이태리, 저머니, 프랑스 여기 다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위치가 요 사우스 코리아가 여기 있는데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속도를 한번 가만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가파르죠. 그래서 한 장을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라스트 바로 이겁니다. 수익 그래프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했을 때 왜 그러냐면 사우스 코리아가 일일이 올라설 수 있습니다. 백신 관련해서 우리가 1위다? 여러분들 제가 전에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불과 우리가 백신을 투여하기 시작한 것이 아마 2월 달부터로 생각하는데요. 그때 우리가 처음에 노쇼 백신이라는 것이 나타났었어요. 그래서 처음엔 노쇼? 그럼 이게 우리가 지식하면 노쇼,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노쇼 백신? 이게 뭔가 해서 찾아봤습니다. 우리가 왜 어디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예약하고 나서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거 있잖아요. 나타날 때는 나타나지 않는 거. 무슨냐면 그러니까 백신 접종을 하러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은 거. 그래서 한참 노쇼 백신 할 때 젊은 친구들이 나 백신 먼저 맞아야 됐다 할 때는 요즘에도 아마 여러분 주변에 젊은 친구들 보면 백신 맞은 사람 많이 있을걸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백신을 맞지 않고 그냥 스킵했던 사람들도 많았었고 또 막상 가려니까 계속 TV에서 부작용 나온다 아니면 뭐 누가 어떻게 됐다는 것 때문에 나타나지 않았었죠. 근데 그게 불과 바뀐 지 한 3주, 4주 됐나요? 불과 3, 4주부터 확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그래프입니다. 여기 보시죠.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제가 약간 노란색으로 같이 한번 표시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대한민국을 어떻게 찾아야 되면 여기 있습니다. 여기 거꾸로 내려갈게요.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요. 이렇게. 여기입니다. 뭐 사다리 찾기 같은 느낌인데요. 좀 더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입니다. 여기요. 여기 이렇게 갔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그런 이야기죠. 소위 꼬라비죠. 꼴등에 있다가 소위 어떻게 보면 꼴찌들의 반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죠. 우리가 여러분들도 한번 마음 먹으면 그냥 확 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왜 빨리빨리 우리나라처럼 빨리빨리 정신 있는 게 여러분들 처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요. 뭐 꾸물꾸물 우리 같으면 벌써 막 항하고 난리 났을 텐데
빨리빨리 정시죠. 이 맨 끝에 꼴찌에 있던 이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강하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거의 뭐랄까 빛의 속도로 정말 한마디로 한다면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조사를 해보니까 100명당 투여가 되는 1일 백신 용량에 우리가 1등으로 위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이런 말씀 계속 드렸어요. 한참 우리가 백신 접종이 낮을 때 이거 조만간 미국이 7월 4일 날 백신 독립 기념일을 선언하는데 그 이후에 많이 생산됐던 어떻게 보면 남아돌 수도 있는 백신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면서 제가 시젠 얘기도 같이 했었죠. 시젠 주가 그래프를 봐라. 한참 그 진단 키트 얘기 나올 때 주가 이만큼 위로 올라갔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이 밑바닥에 내려와 있죠. 요새 뭐 보지도 않고 있네요. 이때 같이 동반했던 종목군이 전부 다 뭐 수젠텍이니 뭐니 전부 다 이 밑바닥에 놓여져 있듯이 그러니까 똑같이 이 백신 같은 것도 지금은 굉장히 귀한 몸이 되고 뭐 여전히 지금도 귀한 몸이 되겠지만 조만간 백신이 우리나라에 물을 밀듯이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결국 지금 어떻습니까? 요새 뭐 얀센도 들어오고 모더나 화이자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도 가장 소외받았던 세대들이 있었죠. 주변에 보면 30, 50대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나라를 지탱하는 그 허리에 힘을 갖고 있고 세금도 우리가 가장 중위에서 많이 내는 사람들인데 도대체 우리가 언제 백신 맞는 거야? 요새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노쇼 백신 없습니다. 그만큼 이게 이렇게 끌고 위로 올라가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보통 세계 평균이 얼마냐면 100명당 0.45명입니다. 0.45명인데 우린 지금 얼마 정도까지 올라가냐? 1.37까지 얘가 치솟아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여러분께 금리가 올라가는다 그러는데 다우보다 나스닥이 올라갔다? 아니, 애당초 일단 먼저 미국이 올라갔다? 이것은 결국은 백신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는 거죠. 미국이 먼저 가고 디커플링이 아니라 미국이 먼저 가고 그다음 유럽이 쫓아가고 우리가 조금씩 쫓아가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급속도로 올라가는 이런 부분들은 결국은 최근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조기 인상에 대한 가능성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있지만 여기가 꼭지가 아니라 또 얘가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린다 했죠. 얘가 내려와도요. 여기서 수없이 위아래로 대코복코 속칭 찐꽁빵꽁을 해야 되는 그 위치에 있고요. 그런 상태에서 현재 백신의 접종률을 우리가 1위로 치고 올라가고 있다. 다만 아직은 위치는 여기 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여기까지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여기까지 같이 올라갈 가능성이 여기 레벨에 같이 뭉쳐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주가가 밑으로 갔을 때 결국 이것은 저점 매수가 형성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는 거고요. 그것은 결국 어떤 거냐면 앞서 주가란 금리만 갖고 결정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2020년대는 어디를 봤어요? 금리를 봤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바로 거기였었어요. 거기를 보고 경기가 안 좋아도 주가 올라가는 거여서 베팅을 쌓아야 됐듯이 이제는 바라봐야 되는 시각이 금리를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금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경기 회복이 어떻게 되지? 거기에 연결된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런 추가적인 내용들은 역시 잠시 10시 반에 현재 주가 위치 아까 시츄에이션 얘기했는데요. 2탄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